스몰 비즈니스에 희망을 드립니다. 쉽고 빠른 이지론, 벤코폼 제공입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7명의 새로운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행정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11월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을 한인 조기 투표의 날로 지정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한인교회들이 연합찬양제와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몽골 선교사 합창단 하늘노래 선교단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교회의 기둥인 7명의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장로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퀸즈 장로교회에서 새로 장로로 임직한 7명의 장로 부부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교회의 연합과 선교를 위해 협력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교회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목회자들은 임직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인과 축하객들은 새 장로의 임직을 축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당회장 김성구 목사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임직 감사 예배를 열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한인동산 장로교회 이풍산 목사, KAPC 부총회장 김재영 목사, KAPC 뉴욕노 회장 허윤중 목사 등은 권면과 축사로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장영춘 원로 목사는 안수기도와 축도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임직 예배에서 킹스콰이어, 글로리아 싱어즈 등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행정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11월 4일 토요일과 5일 주일을 한인 조기 투표의 날로 지정해 한인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 한인 후보는 역대 최다인 20명의 후보들이 나선 가운데 시민참여센터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막바지 투표 동력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와 시민참여센터는 버겐 카운티 행정당국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11월 4일과 5일을 한인 조기 투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조기 투표의 날은 11월 7일 뉴저지 주지사를 포함한 본선거가 화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생업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한인들을 배려해 주말에 마련한 것입니다. 조기 투표는 11월 5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3시 사이로 교회를 마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조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일요일 날은 이제 교회 가는 분들도 많고 교회 끝나는 시간 11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 끝나고 와서 이 버겐 카운티 원 버겐 플라자에 와갖고 그 청사입니다. 거기 와서 투표를 하고 집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올해 뉴저지 선거는 역대 최다 한인 후보가 나서면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주 하원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제니정 클로스터 시의원을 비롯해 20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에는 9개 학군에서 14명의 후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등록률은 90%에 달하지만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56%에 불과합니다. 한인들의 선거 참여가 낮은 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인 사회의 실정입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인정받는 커뮤니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 주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 후보자가 역대 최다인 만큼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담긴 찬양 앨범을 발매한 조혜련 씨는 찬양과 간증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집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9일간의 일정으로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민족 봉사기관 네이버 플러스 갈라 행사의 메인 스피커로 초청을 받은 조혜련 씨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간증과 찬양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곳에 나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 근데 아무리 믿어도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인을 살기 힘드니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그것이 답인데. 조혜련 씨는 성경책만 읽지 않다가 성경책만 읽는 변화된 삶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만난 지 아직 4년 정도가 안 됐어요. 근데 그동안 제 삶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없었고, 그리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성경만 안 읽었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좀 크리스찬하고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제 제가 만난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조혜련 씨는 본인이 직접 낭독한 성경 구절이 담긴 찬양 앨범 1집 예수 나를 위하여와 2집 나는 예수의 증언을 최근 발매했습니다. 그는 CD 발매를 한 것은 선교가 어려운 일본에서 일본어로 찬양집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일본어 찬양집을 만들고 일본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한인교회들이 연합찬양제를 마련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예정입니다. 신약 27권 260장을 완독할 수 있는 특별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세미나와 찬양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주년 미동부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미동부 5개 주 한인교회가 협력하는 연합찬양제와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의 목사 장로 권사 합창단을 비롯해 필그림 선교무용단, 미라 선교합창단, 프라미스 교회 합창단 등이 참여합니다. 뉴저지 엘림 크리스천 밴드와 필리 카메라타 합창단, 커네티컷 WMB 남성 중창단 등도 동참합니다. 연합예배에는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가 종교개혁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필라델피아 조진무 목사가 포럼 강사로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되새기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동기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종교 정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 개혁의 방안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몽골 여성 선교사로 구성된 하늘노래 선교단 정혜숙 단장과 오수정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나라 몽골에서 찬양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찬양하는 하늘노래 선교단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몽골 여성 선교사로 구성된 하늘노래 선교단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몽골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불교가 성행하는 몽골에서 봉사와 섬김으로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주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는 하늘노래 선교단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뿌리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그 뿌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영광 올리는 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늘노래 선교단 정혜숙 단장님, 오수정 지휘자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멀리서 귀한 분들 오셨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Sembetsgano namek 정혜숙 기대 올드스다 마시 바이르트베나 Sembetsgano namek 오수정 гэдэг бид нарын Монголоос ирсэн та нарт үлдсэндээ баяртай байна.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숙 단장입니다. 저는 오수정 지휘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건가요? 네. 그렇군요. 역시 제 귀가 뚫렸습니다. 이렇게 몽골에서 하늘노래 선교단 뉴욕까지 오게 되셨는데요. 몽골 여성 선교사로 구성된 찬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6년도 2월에 창단된 합창단입니다. 그때 시작은 여성 선교사들의 작은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해마다 저희들이 정기 연주회를 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그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몽골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몽골에서 지금 계시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름이요. 하늘노래 선교단 네.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예, 그때 모였던 분 중에서 서로 공모를 했어요. 이름을. 네, 그랬더니 하늘 노래 이렇게 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교사니까 찬양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쉬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 노래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2006년에 시작한 이후로 11년째 매년 정기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뉴욕에는 처음으로 오신 건가요? 뉴욕은 처음이죠. 어떤 일로 좀 오게 되셨는지, 어떤 활동을 이제 동부 쪽 그리고 서부 쪽에서 하시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서부는 가지를 않게 됐어요. 근데 요청도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미국 동부 지역에 우리와 같은 선교사들을 좀 불러일으키면 어떻겠냐.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물론 찬양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가는 선교사로서의 목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응답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뉴욕에 와주셨는데요. 다 보니까 몽골에 이렇게 많은 여성 선교사님들이 계셨단 말이야? 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구성된 그 한 분 한 분도 너무나 특색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저희 처음 구성은 여성 선교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거기에 같이 살고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 한인 여성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랑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함께 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선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긴 하지만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개 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선교사님들이시고 각 자기의 이제 파송 부처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뭐 가정 사역을 하시거나 학교 사역 하시거나 여러 자기 교회 사역, 그러니까 여러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계신 이 개개인이 모여서 이 합창단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서요. 참 좋고 또 교파를 초월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합창단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잠깐 몽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몽골 그 자체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특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주거 환경이나 또 생활 환경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몽골의 정통 가옥이 동그란 그 게르라고 해요. 게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문화예요. 주거 형태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수도가 울란바타르인데요. 거기는 아파트도 많고 이제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와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몽골이 이래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란바타르의 70%는 게르촌이에요. 그래서 게르들이 쫙 산 기슭에 쫙 모여 있거든요. 산을 거의 이제 다 덮어갈 정도로 많이 생겼는데 또 주식은 거의 이분들은 이제 양고기, 고기와 밀가루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야채를 섭취를 잘 안 해서 예,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기름기 있는 거 많이 안 드시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걸 먹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추운 나라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드세요. 정말 짧게만 들었어도 너무 다른 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네. 유독 춥고. 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선교사님들도 거기에 적응하시기가 처음에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10년 넘게 선교를 하시고 계시지만 네. 불편한 점이나 아직도 극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환경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이라면은 이제 겨울이 9월부터 5월까지예요. 근데 한겨울에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이 엄청 중요한데 이제 게르촌 같은 데는 난로로 난방을 하는데 그 안에 석탄을 떼고 심지어는 뭐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요. 이제 그 석탄 살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페트병도 넣고 막 다 넣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심하게 오염이 돼서 그 오염 수치가 베이징보다 훨씬 높거든요. 세계 사람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게 뿌연 그 안개 속을 걷는 그리고 차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천식이나 폐 쪽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시고 오, 되게 저는 그 넓은 초원만을 생각하고 자연과 또 동물들과 함께 사는 삶을 상상을 했었는데 공기가 그렇게 안 좋고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줄은 처음 알았어요. 많은 네.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그러실 것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요. 같은데. 네. TV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초원, 그렇죠. 그 양, 말, 네. 그것은 이제 여름 한철. 2개월 정도만 그런 네. 아름다운 초원. 네, 그래서 초록색. 단기 팀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로 겨울에는 안 오세요. 저희가 겨울에 한 번만 와주세요 이랬는데 여름 다들- 선교에만 가시는 네, 이유가 있었군요. 아 정말 안 됩니다. 겨울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 그리고 몽골은 주로 이제 국교가 라마 불교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 전파율이 또 선교 현황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뭐 라마 불교가 국교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토속 신앙이 있어서 샤머니즘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몇 년 전까지 지금 이제 선교 역사가 91년에 시작해서 26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총 300만 인구 중에 3%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한 2, 3년 전서부터는 지금 한 1.5% 반 정도가 실제적으로 2016년 통계를 보니까 교회 수도 줄어들고 성도 수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의 정책입니다.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교회 수를 줄이고 있고 라마 불교가 더 그들의 국교로서 존재하기를 원하고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경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합해라. 너희들이 20, 30명, 10명 이렇게 있는 교회들을 500명 단위로 해서 한 교회에 500명으로 모이는, 그리고 건물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을 움츠리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에서 샤머니즘을 더 우대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조금 몸이 아프고 어려우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당이 된다든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더 큰 아픔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고요. 네. 몽골 국가에서 이거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정책이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참여도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들의 두려움이겠죠.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비자를 보통 그 종교 비자로 받지 못해요. 종교 비자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인 선교사로서 오히려 교육기관에 아니면 의료기관에 NGO 단체에 이렇게 저희들이 소속돼서 비자를 받아서 지내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도 1년씩 비자를 주고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아서 6개월 비자를 준다든지 6개월 비자를 주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또다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비자를 가지신 선교사님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자 또한 불안하게 형성을 해서 이제 네. 정착이나 마음을 놓을 수 없게끔 만들고 네. 있는 거군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상 선교사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도 여전히 추방을 당하게 되는 선교사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하다가 멘트 한마디 마이크 붙잡고 한 그것이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지면은 한 2, 3일 내로 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가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 네. 굉장히 저는 중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몽골조차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현재 몽골에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현재 지금 2016년 11월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았는데 가정 수로는 한 180가정이 교파를 초월해서 있고, 싱글 선교사님까지 해서는 한 200명이 조금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등록되지 않고 개개인으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단체별로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까지 치면 그래도 한 270, 80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없고 또 포교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과 지휘자님들 기도 제목이 정말 뚜렷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먼저 네. 단장님부터 나눠주세요. 첫 번째 들으신 대로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선교의 환경이 하루속히 잘 개선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에 나서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몽골 선교의 중요한 거는 지도자들을 잘 키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이 몽골인들이 잘하고 또 지도자로 잘 성장해서 몽골의 크리스찬 그리고 기독교가 더 퍼지고 예수님 복음이 펴질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이제 거기 더 힘쓸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하늘 노래가 본연의 그 목적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몽골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조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몽골 지금 크리스찬 합창단 조직을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실제적으로 몽골의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아마 실질적으로 열매가 맺혀진 모습, 그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늘노래 선교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몽골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됐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다 똑같은 포도나무 가지니까요. 함께 네. 중보하면서 정말 몽골에 다시 복음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였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수업료 인상이 주춤한 듯하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발표한 학비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올 가을학기 수업료와 수수료는 평균 34,740달러로 공립대는 평균 9,97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수업료 인상이 전년도 대비 2%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장학금 등 학자금 보조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해를 견딜 만한 구조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샌디 당시 침수됐던 엘전철의 경우 지하터널은 복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침수 방지 장치는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19년에야 보수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며 콘 에디슨 측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보호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시설물 건설은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자연재해 대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급하다는 인식이 약화됐다며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2,8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커네티컷주 한인 남성이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니치에 사는 김 씨는 지난 1998년부터 크레딧 스위스 등 5개 금융기관에 계좌를 오픈하고 홍콩 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아 여러 은행 계좌에 분산 소유했습니다. 총 2,8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김 씨는 이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6일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재무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줄이는 플리바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머타임이 11월 5일 오전 2시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4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시계를 1시간 전으로 돌려놓으면 다음 날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머타임 해제로 미 동부와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갈수록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17년 시민권 신청 현황에 따르면 3, 4분기 시민권 신청자는 모두 78만 3,3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와 합법 이민 감축, 다카 폐지 등 반이민 정책을 잇따라 펼치면서 영주권자들도 혹시 모를 추방을 피하기 위해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2018년 오바마 케어 등록 기간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인기 있는 플랜들의 프리미엄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실버 플랜 평균 프리미엄이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랜들도 보험 수가가 내년에 2자리 상승폭을 나타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료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중단한 데다 공화당의 잇따른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공금 19만 달러를 유용하고 31만 달러의 뉴욕 한인회관 부동산세 체납을 이유로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민 전 회장이 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 전 회장 측은 임기 당시 회 측에는 회관의 부동산세 신고 등과 관련한 회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세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 전 회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 측은 민 전 회장이 임기 내에 발생되는 한인회관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명시된 회관 채무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 직접 서명한 자료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영적 면역력은 강화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